이 네 자리 숫자가 유효 숫자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고 숫자의 크기는 이제 요쪽에 나타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고요. 여기는 1000배를 해야 돼. 요 숫자에다가 1000배를 해야 되는 거고 요게 10분의 1을 해야 되는 거고 사인이 요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요때도 유효 숫자는 4 개고요. 크기는 요쪽 부분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뭐 수학적으로는 여기 유효 숫자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유효 숫자는 만약에 십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첫 번째는 반드시 1 이상이어야 되고 저기에는 0이 들어올 수가 없고 1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이쪽 부분은. 숫자의 크기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요 비트 수가 다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십진법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D가 1부터 9까지고 얘들은 아무거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올림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가 5보다 크게 되면은 K 플러스 1번째에 있는 숫자가 5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올림이 되는 거고 4999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내림이 되는 거니까 내림이 되니까 얘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5가 1로 500000이 여기 K번째에서 이제 이게 올림이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나타난 건 데시멀로는 10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승인데 여기가 5가 될 때 올라가는 거니까 오차가 이게 5배가 되는 거죠. 요만큼 그게 오차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4999999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냥 잘라버리는 경우 0으로 잘라버리는 경우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비슷한 에러가 있는 거고 그리고 크기를 나타내는 것도 비트 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도 너무나 큰 수나 너무나 작은 수를 나타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나 컴퓨터로 나타내는 게 유효 숫자에 관한 거는 이제 만티스하고 크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익스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은 너무나 작은 숫자니까 그때는 0으로 만들어 버리고 굉장히 큰 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로 n보다 큰 거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큰 숫자는 우리가 주어진 컴퓨터 표현으로는 저기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못 짜가지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컴퓨터가 그냥 스탑을 해버립니다. 계산이 잘못된 걸로 보고요. 자, 그래서 저기 A를 수학적으로 나타난 A를 여기 반올림을 하는 경우를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 뭐 큰 수를 반올림할 때 하고 작은 숫자에서 반올림을 할 때 하고 그 저기 차이가 뭐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대적인 오차를 이렇게 따질 텐데요. A에 비해서 A를 반올림을 해가지고 생기는 이 상대적인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그 크기 파트는 뭐 반올림을 했을 때도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유숫자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난 그 숫자가 바뀐다고 했을 때 익스포넌트 파트는 동일하다고 했을 때 만티사만 이제 비교를 하면 될 텐데 얘는 0.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부호 관계가 얘는 0.1보다는 크니까 더 작은 숫자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변이 더 커지게 되고요. 얘들 사이의 관계는 아까 어느 정도 오차가 맥시멈 오차가 있느냐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승이라고 했는데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라운딩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절대값을 벗길 때 얘 둘의 순서를 바꾼 게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거나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비율이 델타라고 하면은 요 비율의 절대값은 얘보다 작으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저기 반올림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A 바는 컴퓨터에 표현된 거는 원래 정확한 숫자에 1 더하기 델타가 곱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알고리즘을 짰는데 이 알고리즘에 numerical instability가 있다. numerical stability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원래 주어진 문제 자체가 수학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1컨디션드가 된 문제라고 하고요. 이 문제는 알고리즘을 개선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1을 0으로 나누게 되면은 불능이죠. 0을 0으로 나누는 거는 부정이 되게 되죠. 불능이나 불능 또는 부정의 문제는 부정의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게 1 컨디션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확한 숫자 A를 컴퓨터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에러가 있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실제 그 에러보다 이런 원래 주어진 A에 대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반올림을 할 때 아니면은 그냥 잘라버릴 때 생기는 그 오차하고 이 비율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relative error라 그래가지고, 그럼 요 오차는 어디서 주어진 거냐? 그럼 이 관계에서 주어진 거니까 엡실론은 A 마이너스 A 틸다가 되겠죠. 이건 컴퓨터 표현이고요. 컴퓨터에 표현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이 정확한 A는 뭐 무한급수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정확한 A를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 표현된 걸로 거진 저기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근사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에러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분석을 하는 거는 이 오차의 상한이 오차의 아파 바운드가 상한이 어떻게 되는지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즉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를 A 틸다로 구했을 때 요 오차가 아무리 커도 베타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럼 에라인데 이제 바운드가 이제 아파 바운드가 되는 거죠. 아파 바운드입니다. 상한입니다. 상한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상대적인 오차의 아파 바운드를 렐러티브 에러는 여기 있었죠. 렐러티브 에러가 상대적인 오차가 아무리 커도 베타 R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 렐러티브라는 의미에서 R입니다. 여기 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에러가 x라는 숫자를 x 틸다로 컴퓨터에 표현했을 때 요만큼의 에러가 있고 y를 y 틸다로 표시했을 때 요만큼의 에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엡실론 1하고 엡실론 2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얘를 여기 에러 바운드로 저기 아파 바운딩을 하고요. 엡실론 2가 아무리 커도 베타 2를 넘어설 수가 없다면 x와 y를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더하기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러는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은 x에 요만큼의 에러가 있고 y에 요만큼의 에러가 있게 되면은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에러도 더하기 빼기가 될 텐데, 이는 이제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얘들은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것보다는 작고, 얘는 베타 1에 얘는 베타 2에서 바운딩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 절대 오차의 아파 바운드 두 개를 이렇게 대놓으면 되겠죠. 빼기를 해도 저기 더하기가 되고, 더하기를 해도 당연히 요 에러를 더한 거가 될 텐데, 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증명을 보게 되면은 저기 x 더하기 y를 해야 되는데, 얘를 컴퓨터에서는 이제 x 틸다와 y 틸다로 표시를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x에서 x 틸다를 뺀 거는 엡실론 1이 될 테고, y에서 y 틸다를 뺀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2가 될 테니까, 얘가 저기 얘들보다는 작게 되고, 얘들은 또 얘들보다 작으니까 절대 오차의 아파 바운드 두 개를 더한 거가 되고요. 만약에 곱하기를 하는 경우에는 x, y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 틸다, y 틸다밖에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에 표현되어 있는 x 틸다, y 틸다로 대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x 틸다는 x 틸다 더하기 엡실론 1이 x니까 x에서 엡실론 1을 빼준 게 x 틸다고, y 틸다는 y에서 요 에러만큼 빼준 게 y 틸다가 되는데, 얘와 얘는 우리가 정확한 값을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xy에서 요 부분을 빼게 되면은 여기 x와 y를 곱해진 거는 다 없어지게 되고요. 나머지가 얘들이 남게 되는데, 엡실론 1과 엡실론 2가 굉장히 작은 값인데 두 개를 서로 곱한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 값이라고 보고요. 이 관계에서 여기서는 y가 소거가 되고, 이 부분에서는 x가 소거가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적게 되면 이 부분은 x 분의 엡실론 1, y분의 엡실론 2, 이렇게 해서 삼각 부등식에서 이 두 개로 나뉘게 되고, 이 부분이 x에 대한 렐러티브 에러, 얘가 y에 대한 렐러티브 에러가 되는 거죠. 얘들은 각각 이런 아빠 바운드에 의해서 바운딩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렐러티브 에러로 저희 우리가 바운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누기도 곱하기 일종이니까 뭐 나누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론을 전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여기에 유효 숫자를 다루는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의 공식으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여기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보면은 x 빼기 20의 제곱이 되니까 2 빼기 20의 제곱은 0,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98이 되겠죠. 그러면 x는 한쪽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가 398이 되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98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들을 유효 숫자 4개로 나타낼 경우에는 이렇게 될 테고요. 이 부분을 루트를 전개를 해가지고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을 더하게 되면은 의미가 있는 유효 숫자 4개로 이루어진 39.95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이너스 쪽을 따지게 되면은 여기는 유효 숫자가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유효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빼게 되면은 처음에 유효 숫자 3개가 날아가 버리고요. 0.05 유효 숫자가 이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하면은 a로 묶어되면 x 빼기 x1, x 빼기 x2 이렇게 될 텐데, 이걸 푸는 문제는 만약에 x1을 정확하게 계산했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얘를 전개를 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ax1 더하기 x2x 더하기 ax1 x2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x2는 C 나누기 ax1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유효 숫자가 4개가 있고 C와 A도 유효 숫자가 4개씩 되니까 이 경우에 C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가 되고 A는 1이 되죠. 그 C가 2인데 2는 2.000이고 이때 A는 1이니까 그냥 X1이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구한 X1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유효 숫자 4개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근이 다른 근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두 번째 근은 그 비슷한 숫자를 빼게 되면 유효 숫자가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유도한 대로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똑같은 수식이라도 뭐 다른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똑같지만 컴퓨테이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fx 이꼴 0, fx 이꼴 0 어떤 이제 식이 주어졌을 x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뭐 다항식이어도 좋고 사인 코사인이 들어간 식이어도 좋고 x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그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점화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fx 이퀄 0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fx 이퀄 0을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수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점화식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x0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gx0가 x1이 되고요. x1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x2가 나오게 되고 이터레이션이 이제 계속 돌게 되는 거죠. x0를 초기값으로 해가지고 계속 돌게 되면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s가 어, S가 fs 이꼴 0인 fx의 하나의 근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만약에 s가 요 픽스드 포인트 같으면 s를 넣었더니 s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fs는 0 이제 이런 관계가 만족되는 그런 s다.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G가 1차 미분이 가능하고 1차 미분이 이제 연속이어야 됩니다. 요 S를 포함하는 요 S가 요 X축에서 요 S가 이렇게 포함된 어떤 구간에서 C1 연속이고 1차 미분이 연속이고 그리고 이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구간 내의 임의 점에서 1차 미분이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K는 1보다 작은 겁니다. 얘가 그냥 1보다 작다만 가지고 성립하는 거가 아니고요. K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K가 고정된 K가 1보다 작다. 이 관계가 성립하면은 요 이터레이션이 수렴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돌리다가 요 xn까지 왔습니다. 이건 s는 우리가 잘 모르는 값이지만 s는 이제 정확한 수학적인 요 픽스트 포인트고요. 원래 fx 이퀄 0의 해가 되고 얘는 그 전 단계에서의 xn-1로부터 g를 계산해 가지고 온 거고 s는 픽스트 포인트니까 g s가 되는 거고요. 아직은 얘가 s가 되지 않습니다. s가 됐으면은 그냥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값을 집어넣었더니 똑같은 값이 나오면은 다 풀린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 s로 수렴을 하지 않았으니까 xn-1은 아직 s하고 저기 다릅니다. 그러면은 gxn-1 빼기 gs는 0이 아닌 걸로 이렇게 나눴을 때 중간값의 정리에 의해서 xn-1과 s 사이 어떤 적당한 t에 있는 어떤 적당한 t 값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얘의 절대값을 씌워지면 얘의 절대값에다 얘의 절대값을 곱한 게 되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얘는 이것 곱하기 이거 아니면 이것 곱하기 이게 되는데 절대값을 씌우면은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은 모두의 절대값이 씌운 거가 되고요. 얘는 요 관계에서 여기에서 얘는 이제 K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은 얘가 n-2로 바뀌게 되면 K제곱이 될 테고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거하고 요 인덱스하고 더하게 되면은 n이 되는 관계를 계속 만족하면서 계속 이게 상한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k의 n승은 k가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 픽스드 포인트를 구하는 문제로 fx 이퀄 0을 구하는 거를 요 픽스드 포인트를 구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요 조건이 성립할 때 저기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려서 구할 수가 있다.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1은 3x가 되니까 이거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x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gx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x는 3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g를 이렇게 잡게 되면은 여기 픽스드 포인트를 풀게 되면은 원래 주어진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변형하는 거는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x제곱은 3x 빼기 1이니까 x를 한번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3이 아니고 x가 되겠죠.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x분의 1을 해서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gx 이렇게 주어졌을 때 픽스드 포인트를 풀게 되면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화식을 여기다가 xn을 집어넣으면은 x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y는 x 또 y는 여기 포물선 요 두 개가 저기 xy 평면에다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얘가 y는 x 얘는 y는 g1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가 y가 한 번은 이쪽으로 되는 거고 y가 한 번은 이쪽으로 되는 거니까 얘는 y는 x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y는 3 빼기 g2x인데 g2x는 3 빼기 x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y는 x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수렴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로 수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x0인데요. x0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x0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가 x0고요. x0고 이제 x0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g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가 G1 X0가 되는데 G1 X0가 X1이죠. 요 높이가 X1입니다. X1의 높이를 그렇게 되면 여기가 X1이 되게 될 텐데 Y는 X 쪽에서 보게 되면 요쪽으로 가게 되면 X1의 크기 요쪽에서 나타나게 되죠. X1 다시 X1에서 다시 위로 쏘아 올리게 되면 X1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게 되면 이 높이가 이번에는 X2가 되겠습니다. 이 높이가 여기 X1에서 쏘아 올리면 여기가 X2가 되게 되고 X2는 이쪽으로 Y쪽의 길이니까 여기 X2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쪽에서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서 Y가 X와 같아지는 데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X3가 될 테고 X4는 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X4가 나타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X2고요. X3가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절침에 이 커브로 슈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슈팅을 하고 커브로 슈팅을 하고 라인으로 슈팅을 하고 커브로 슈팅을 하고 라인으로 슈팅을 하는데 여기 저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할 수가 없고 만약에 여기서 커브로 슈팅을 하고 라인으로 가고 커브로 슈팅하고 라인으로 가고 하면 지그재그로 가가지고 계단 형식으로 가서 여기가 첫 번째 솔루션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작은 솔루션은 구했는데 큰 거는 어디서 구하느냐? 솔루션이 2차 저기 함수를 푸는 거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는 첫 번째 근이 여기가 있을 텐데 요 가까이서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얘는 그 커브로 가고 라인으로 가고 커브로 가고 라인으로 가고 커브로 가고 라인으로 가서 이쪽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여기서 출발하더라도 커브로 가고 라인으로 가고 해서 이쪽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두 번째 근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수렴하게 되죠. 여기서 시작을 하더라도 항상 이쪽으로 수렴하게 되죠. 어째서 그러냐 그럼 여기가 G2X의 프라임이 K보다 작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그 기울기가 너무 크니까 계산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론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건데 G는 어디까지나 거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제 뉴턴 이터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뉴턴 메서드. 여러분들이 공대 학생이니까 뉴턴 메서드를 모르면은 졸업장을 회수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뉴턴 메서드의 분석을 잘 경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대 학생이 뉴턴 이터레이션을 모른다 그러면은 완전히 충격이죠. 자, 그럼 테일러 전개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xn까지 구했는데 fxn이 0이 아니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xn 플러스 1일 때 0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항을 많이 전개를 하게 되면은 차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1차 항으로 근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부터 델타만큼 간 거라고 하죠. 여기 xn에서 0이 아직 안 되니까 여기서
델타 xn을 해서 구하고 싶은데 여기를 0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 델타 xn을 잡으면 되느냐 그 말인데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xn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델타 xn하고 곱하기 f 프라임 xn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창 3창 이렇게 나오겠죠. xn의 제곱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 잘라버리고 간단하게 1창에서 스탑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꼴이 아니라 약이 되고 여기서 0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델타 xn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델타 xn을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델타 xn은 얘를 우변으로 보내고요. 델타 xn 곱하기 f 프라임 xn은 마이너스 fxn이고요. 얘로 나눠주게 되면은 f 프라임 x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델타가 나오겠죠. 델타 xn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 빼기 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델타 xn이죠. 델타 xn이고요. 여기 있는 걸 적어주게 되면은 델타 xn은 예,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고 여기 fxn이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은 절대로 0이 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xn 플러스 1을 구하고 싶은 거죠. xn에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구해가지고 xn에다가 대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n을 오른쪽으로 다시 보내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얘가 바로 픽스트 포인트의 gxn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g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보면은 모든 게 자명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 함수를 라인으로 건설을 해가지고 라인이 여기 딱 첫 번째 x에 부딪히는 경우 라인은 뭐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접선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접선을 계속 구해서 접선이 x축을 지나는 x의 값으로 계속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뭐 1차식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얘를 2차식으로 샥 하게 되면 훨씬 요 근에 빨리 갈 것 같지만 뭐 계산 시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한번 미분을 하고요. 미분을 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 원래 함수가 요 위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xn에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화식은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한번 미분을 하고요. 미분을 한 게 요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원래 함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로부터 저기 xn을 여기 이렇게 생긴 걸로 빼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에 xn 플러스 1이 주어지게 되는데 기하학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거를 간단하게 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짜서 뭐 돌리는 거는 뭐 무지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될 저기 시간이 필요하니까 뉴턴 이터레이션 다음 시간에도 팝 퀴즈를 볼지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픽스트 포인트
저기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픽스드 포인트에 대한 이론이 이제 역할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fx 이꼴 0을 푸는 문제를 gx는 x를 푸는 문제로 바꿨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솔루션 x를 구하고 싶지만 우리가 xn으로 건사를 했으니까 여기에 이만큼 오차가 있는 거죠. 엡실론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xn은 여기다가 오차를 빼버리면은 xn이 되죠. 정확한 값에 오차를 빼버리면은 xn이 되는데 얘는 xn을 계산하는데 수반이 되는 에러인데 우리가 정확한 에러는 잘 모르고요. 자, 픽스트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점화식을 썼는데 결국은 뉴턴 리트레이션은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S 부분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얘가 델타 S가 되는 거죠. 델타 S 마이너스 엡실론 n이 이제 델타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델타 S가 되는 거죠. 델타 S니까 이 부분이 델타 S니까 마이너스 엡실론이 델타 S니까 델타 S는 xm 빼기 S가 되고 델타 S의 제곱이고 테일러 전개를 하게 되면은 S 부분에서 전개를 했으니까 GS, G 프라임 S, 델타 S, 2분의 1 G 더블 프라임 S, 델타 S의 제곱하고 쫙 고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델타 S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델타 S는 마이너스 엡실론 N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가 요렇게 앞으로 가고 엡실론 N이고요. 여기는 여기 엡실론 N의 제곱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요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엡실론 n 플러스 1은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보면은 엡실론 n 플러스 1은 s 빼기 x n 플러스 1이고요. 이 부분은 픽스드 포인트니까 GS로 바꿔도 같은 거죠. S가 GS하고 같은 거니까. 자, 요까지 이제 전개를 했는데 여기 xn 플러스 1은 요렇게 전개가 된 거죠. GS에서 이 부분을 쫙 빼게 되면은 GS하고 GS는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쫙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S가 우리는 뉴턴 이터레이션이 얘를 이런 걸로 바꿔서 풀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S는 GS, 픽스드 포인트를 구하는 문제로 그냥 주어진 문제를 풀게 되면은 원래 n번째 스텝에서의 에러가 엡실론 n일 때 n 플러스 1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G 프라임 S가 0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대충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로 바운드가 되는 거죠. 이거 고차항이니까 굉장히 작을 테고 그래서 G'S가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여기 엡실론 n에 비해서 엡실론 n 플러스 1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여기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G'S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엡실론 n 플러스 1의 크기가 엡실론 n보다 작아지니까 점점 작아질 텐데 확실하게 0으로 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K보다 작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예, 이 관계가 KAN승 엡실론 제로 해가지고 예, 앞에서 나왔던 증명은 바로 예, 얘를 이용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뉴턴 이터레이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 G가 픽스드 포인트에서 G 프라임 S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뉴턴 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이렇게 픽스드 포인트 그를 구하는 문제로 바꿀 때 우리가 이용한 G는 예, 요 관계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교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n 플러스 1번째의 에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게 되면 얘가 날아가 버리고 요렇게 될 텐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또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예, 엡실론 n의 삼성 이런 것들은 작으니까 약 여기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스텝에서는 어떤 상수 곱하기 얘는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예, 얘는 S 부근에서 뭐 일정한 값을 가질 테니까 엡실론 n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되니까 세컨드 오더라고 합니다. 세컨드 오더 컨버전스를 가진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얘는 어떤 적당한 상수고요. 크기가 그렇게 저기 크게 바뀌지 않는 S 부근에서 얘가 만약에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K승이었을 것 같으면 한 단계 더 진행을 하면은 뉴턴 이터레이션 한번 돌리면은 어떤 조그마한 상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K승이 됩니다. 그래서 유숫자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더블. 만약에 큐빅이 되게 되면은 3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대충 어떤 상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40승 80승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머신 프리시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플로팅 포인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저기 에러보다 적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 그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컴퓨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가 예, 더블 프리시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예, 저기 정밀도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숫자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작은 숫자들은 뭐 0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저기 뉴턴 이터레이션을 만들었느냐. 뉴턴 이터레이션은 x는 gx 형태로 만들 때 g를 이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g는 x 빼기 f 프라임 x분의 fx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S는 GS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FS는 0이 될 때 FS가 0이 된다는 거 S가 FX의 근일 때 S는 GS가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S가 그 픽스드 포인트가 되면은 G의 픽스드 포인트가 되면은 여기서 여기에 S가 들어갈 테니까 0이 되어 버리는 거죠.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G 프라임에서는 0이니까 세컨드 오더를 가진다 이 말이죠. 근데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이 구해지게 되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0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인 제너럴 어떤 경우는 0이 되는 경우도 있죠. 0이 되는 경우는 훨씬 더 빨리 수렴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디어렘이 여기 있는데 세컨드 오더 컨버전스, 뉴턴 메서드는 세컨드 오더 컨버전스를 가진다 그 이야기인데 이제 fx가 일단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까지는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0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0이 되니까 저기 gx가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분까지도 0이 아닌 경우에, 만약에 2차 미분이 0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세컨드 오다가 이쪽 부분이 0이 되게 되니까 큐빅 컨버전스를 가지게 되니까 세컨드 오더일 때는 얘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0이 되게 되면 훨씬 빠릅니다. 세컨드 오다. 만약에 0이면은 큐빅 오다고, 0이 아니면은 세컨드 오다. 만약에 얘가 0이 되게 되면은 세컨드 오더가 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냥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그 테일러 전개를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n 플러스 1번째 스텝에서는 엡실론 n의 제곱에다가 앞에 곱해지는 계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는 여기 FS는 만족하지만 얘는 미분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 요 fx가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x축에 접하게 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s에서 f 프라임 s가 빵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접선을 이렇게 계속 계산하다 보면 이 부분에 가게 되면은 접선이 x축하고 평행하게 되니까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은 부정이 되는 거죠. 요 x상에서 아무 점이나 저기 솔루션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솔루션은 돼야 되지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만족해야 되지만 f 프라임 s는 0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도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서로 겹치는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복잡한 예제가 이건데요. 아마 저기 공학 수학 1 전체를 따져서도 제일 복잡한 예제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초기 값을 2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딱 생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 x0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x1을 구했더니 s에 훨씬 더 이제 가깝게 접근을 한 거죠. s가 여기 있는 거고요. x0가 2고 x1이 x0가 2고 x1이 1.901 이렇게 되면은 s는 여기 x1보다 더 작은 쪽에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스텝을 적용을 하니까 0.1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한 번 더 하면은 0.01 정도 줄어들 테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0.0001 정도 줄어들 테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0.00000 이렇게 내려가겠죠.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이런 계수가 있으니까 엡실론 n 플러스 1은 약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엡실론 n의 제곱이었죠. 앞에 이제 그 계수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how many, estimate how many, 그러니까 이제 얘로부터 시작해서 한 스텝은 된 거고, how many additional입니다. 이게 additional 이터레이션을 몇 번을 더 반복하면은 소수점 5짜리까지 액큐레시를 보장을 할 수가 있느냐. 소수점 5짜리는 소수점 6짜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소수점 6짜리에서 크기에 5를 곱한 것만큼 오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accuracy는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는 epsilon n 플러스 1을 분석을 할 때는 계수가 얘였는데 s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둘 중에서는 얘가 더 정확하니까 얘보다는 s에 훨씬 가까운 게 이 녀석이니까 x1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를 미분을 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f 프라임이고요. 얘가 f 더블 프라임이고 얘들을 s 대신 x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약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보다 계산하기가 더 쉬운 걸 함수를 주겠죠. 사인 코사인 들어가게 되면은 요 값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대충 약 계산하면 됩니다. 엡실론 n 플러스 1은 요 값의 마이너스에 엡실론 n의 제곱을 곱하는 건데 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빼버리고 이렇게 되고요. 또 얘는 또 0.57 곱하기 엡실론 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걔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 1, 3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얘는 2승에서 4승이 되고 또 얘를 또 제곱을 하면 8승이 되고 16승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엡실론 제로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은 2의 n 플러스 1승이 될 테고요. 여기 붙는 거는 거기다가 하나를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요 엡실론 제로가 정말 얼마 정도가 될까? 얘하고 얘의 차이는 여기 엡실론이 한 저기 0.1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0.01 정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는 0.00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 가게 되니까 x0에서 마이너스를 빼야지 s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0.1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0.01일 테고 그 다음에는 0.0001이고 하니까 대충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뻔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다가 엡실론 1하고 엡실론 제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s 여기다가 마이너스 s 하게 되면은 엡실론 1 빼기 엡실론 제는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가 엡실론에서 s를 뺀 거는 엡실론 1에서 s를 뺀 거는 이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S는 X 더하기 엡실론이니까 엡실론에서 S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될 테고 요 두 개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니까 대충 0.1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엡실론 1은 엡실론하고 얘를 더한 건데 얘는 약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아까 엡실론 n 플러스 1의 관계에서 이 마이너스 0.57 곱하기 엡실론 n의 제곱이니까 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엡실론 1은 무시를 하고 엡실론에 대한 이제 2차식을 세우면 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엡실론 제로 대충 이럴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근해의 공식을 풀게 되면은 요 비슷한 값이 하나 나오게 되고 얘와는 좀 다른 값이 나올 테니까 그 중에서 얘하고 비슷한 걸 택하면 되겠죠. 유효 숫자 두 개에서 잘라버리면 한 이 정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연습장을 마련해 놨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n이 1이 되게 되면은 한 단계로 더해야 되는 거고요. n이 0일 때가 엡실론 제로 엡실론 1에 해당하는 거니까 n이 1이 되게 되면은 엡실론 2, n이 2가 되면은 엡실론 3가 되는 겁니다. how many additional이니까. 그러니까 엡실론 제로가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0.57 곱하기 곱하기 0.57 곱하기 0.57이 2에 m 플러스 1 빼기 1승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엡실론 제로는 마이너스 0.11인데 여기는 뭐 전부 다 짝수만 들어가게 되니까 플러스 0.11에 2에 m 플러스 1승 얘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아지는 것을 따지면 되는데 n이 1일 때는 얘를 만족하지 못하고요. n이 2가 되면은 처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n이 1이 들어가게 되면은 n이 1일 때는 0.57에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가 1이니까 2의 4승이 3승이 되고요. 곱하기 0.11에 4승이 되죠. 이거 4승을 하면은 0.0001 정도가 되고요. 얘가 3승이 되게 되면은 한 0.1 정도가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돼 가지고 얘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2가 되게 되면 확실하게 얘보다 작게 되니까 n이 2일 때 두 스텝을 더해야지 얘보다 에러가 적어진다. 네, 상당히 좀 복잡한 식인데 엡실론이 막 나오고 여기저기서 대충 그 근사를 하고 이래서 좀 복잡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조금 저기 이런 계산들을 하기가 쉬운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요건 예제가 되고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상당히 복잡한데 자, 그런데 이제 f 프라임 s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예제를 여기서 하나 보게 될 것 같으면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1 컨디션입니다. 아무리 뭘 저기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도 잘 풀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뉴턴 이터레이션으로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밑에 f 프라임 s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곱하기 x의 4승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0이어서 여기는 항상 0보다 크니까 근이 x는 0일 때 하나밖에 없는데 x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뉴턴 이터레이션을 돌릴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서 요 솔루션 x는 0에서 계산해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뭔가 에러가 만 배씩 증폭이 된다는 이야기죠.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나누는 거니까 단지 얘에 의해서만이라도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된다는 거죠. 0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x는 0을 구해야 되는데 x 부근에 있는 0.1에서 시작을 했다고 치죠. 초기 값이 정확한 s가 아니고 s 틸다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0.1을 요 식에 넣어 보면은 얘는 이미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fx가 0에 가까우니까 0.1도 좋은 솔루션인가 보다 하고 딱 스탑을 하게 되면은 여기 0에 비해 가지고는 0.1은 너무나 오차가 큰 값이죠. 0.1은 수치 해석에서 0.1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프로블럼 사이즈에 비해서 자, fx 값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마이너스 5승 0.0000 0.00002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에러는 크기가 0.1이 되는 거니까 몇 배나 저기 크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인데 fx가 0이 되는 건데 s인데 s에 비해서 얘는 너무나 작다는 말이죠. 그래서 fx 값에 비해서 원래 저기 fx 이퀄 0을 만족하는 근을 구할 때의 오차는 5,000배나 큽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될 것 같으면 x가 0일 때는 한 10,000배 정도 증폭이 되는데 그 위에 좀 x 빼기 f 프라임 x 나누기 fx가 있으니까 얘에 의한 뭐 영향도 있고 이러니까 xn 플러스 1을 구하는 거는 요 공식이었죠. 얘가 10,000배 정도 증폭을 하는 거니까 5,000배 정도 증폭이 된 거는 뭐 자명 저기 비슷한 범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1컨디션입니다. 1컨디션드 프로블럼입니다. 얘는 뭐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거니까 요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에러가 엄청나게 크게 증폭이 되니까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그 저기 정확한 솔루션을 구한 것 같은데 요 값에 비해서는 실제 오차가 너무나 크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뉴턴 이터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n 플러스 1번째의 근사율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원래 fxn을 구해야 되고 얘는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구하는데 f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됩니다. f에 대한 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면 미분을 하는데 엄청난 계산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n-1번째에서 계산한 값과 n번째에서 계산한 값을 전 단계에서 계산한 거를 전 단계에서 계산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얘를 이 값들로 파이나이트 저기 디퍼런스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f 프라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f 프라임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분모에 있었으니까 이 분자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f 프라임을 계산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여기서 접선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하고 여기서 한번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 요 값이 되게 되면은 여기 접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또 얘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원래 접선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수렴 속도가 느리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엡실론 n의 제곱이 아니라 엡실론 n의 1.69 정도의 수렴 속도로 에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를 정리를 해서 열심히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거기 fx는 0 솔루션 부근에 갔을 때 요 값이나 요 값이나 그진 비슷하게 되고 요 값이나 요 값이나 또 비슷하게 되고요. 서로 맞바꿔 가지고 곱했기 때문에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를 계산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유효 숫자가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시그니피컨트 유효 숫자가 왕창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요 값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식이나 거진 비슷한데 왜 이 식은 괜찮고 이 식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가보면은 기하학적인 이렇게 분명히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얘는 기하학적인 겁니다. 이거는 대수적으로 연환한 겁니다. 수식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대수적으로 이게 떡을 쳐버리게 되면은 기하학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그 수학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오차가 수반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예제에서 이런 것도 따져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F'을 계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XN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자, 요 함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두 개를 앞단계와 전단계 전단계의 xn-1하고 이렇게 빼기를 해가지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이 왜 플러스가 된 거냐 그러면 xn이 뒤로 가고 앞으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 분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계산 결과가 구해지겠습니다.